헤드기어 아직도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발표할 우방치과 의원 이강규입니다. 그런데 헤드기어 협조는 여러 선생님들 잘 되세요? 보면은 1907년 앵글 선생님의 저서에 골격성 2급 부종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헤드기어를 사용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앵글 선생님은 인트라오랄 엘라스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헤드기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초창기 이런 선구자들의 인트라오랄 엘라스틱만으로 사용하는 그 치료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940년대부터 헤드기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헤드기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골격저 2급 부종교합에는 헤드기어가 하이플, 크로엔타임, 스트레이트 풀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헤드기어를 공부하고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정을 하면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옛날 케이스입니다. 비발치 케이스, 발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진단이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헤드기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잘 끼워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기어를 꼈는데 치아가 로테이션이 됐죠. 그래가지고 여러 술식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환자들의 권리는 높아지면서 치료에 필요한 협조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요구들은 높아지면서 꼭 치료한 필요는 환자들이 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시면은 크레스2 혼합치열기 헤드기어를 끼지 않았던 비발치 증례의 저희 교실 선배님의 그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레킷 팔려서 비발치 케이스였는데, 분석을 통해서 조기 접촉도 있었고 CPI 차트도 확인했습니다. 유치 발거 후 하이플 헤드기어 장착이 필요해서 환자한테 착용을 권했습니다. 환자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이플 헤드기어를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크로엔 타입으로 헤드기어를 바꿔서 다시 착용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애는 헤드기어를 열심히 낀다고 하는데 치료 효과도 없고 공부 때문에 더 이상 헤드기어를 끼기가 어렵다는 그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8번 일옵션 상태를 보면서 7번을 발치해서 6번을 후방 이동시키는 그런 술식의 변화도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제 진심 모습입니다. 저를 만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13번이 저렇게 돼 있고 23번은 더 심한 아츄랭스 디스크레펀시가 보이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헤드기어를 안 쓰고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본딩 하기 전에 이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너 정말 헤드기어 잘 썼냐 했더니 정작 잠잘 때는 불편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교정하는 우리들한테는 절대 고정원이라는 로망이겠죠. 꼭 필요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D KP, 교정용 K 플레이트를 해가지고 절대 고정원이 되겠죠.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 3, 4, 5, 6, 7을 치아를 아니면 상악 치아를 필요한 만큼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치아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D KP는 웨이브 1.2와 같이 두 개를 컴바인해서 구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1.2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엘라스틱을 다하게 되면은 6번 치아뿐만 아니라 상악 치열 아니면은 막실라 자체를 후방 이동을 시켜서 헤드기어를 쓰는 그런 이펙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클래스 3의 경우에는 트랜스파라탈 웨이브 1.2라고 명명을 하였는데 상악을 클래스 3 환자 같은 경우에 프로트랙션을 보시는 것처럼 이 옐로우 이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트랙션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블루 레벨로 당기게 되면은 루트 메지알 무브먼트를 해서 바딜리하게 치아를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미니스크루를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힘점이 치아의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 치아의 무게중심에 근접해서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바딜리하게 치아를 이동시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쪽은 프로트랙션, 반대쪽은 리트랙션 이렇게 되면 요인 컨트롤이 되겠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막실라가 투 레프트 요잉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치료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술식을 하든지 리스크에 비해서 이득이 많으면 충분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글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은 이런 테드에 대해서 웰 토러레이트하고 술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그런 치료 술식이 이런 테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치료 술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좋긴 한데 루즈닝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에리데마, 스웰링이 생기는 그런 단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딥 크레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진 씨 얼굴이 지금같이 이런 얼굴이 됐고 디본딩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로우 안티리어 페이스가 약간 길어져서 훨씬 더 멋있어진 스마트한 그런 얼굴로 변했습니다. 조진 씨의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악 전체가 컨제니탈 미싱이 되고 상악에 15번이 미싱이 되고 13번, 23번 상악의 3개 치아, 하악의 1개 치아가 미싱이 됐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이 케이스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진단을 하면서 하악은 3전치,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14번은 스페이스 크로저를 하고 양쪽 상악 3, 3번은 나중에 임플란트라든지 스페이스 어찌됐건 그 캐나인은 보철물로 해결하기로 임플란트라든지 보철물로 해결하기로 그렇게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치료돼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미니스크루를 사용한다든지 인트라오랄 메카닉을만 사용해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트 액션이 다 됐고 이렇게 치료 수식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악은 3전치가 유지가 되고 15번은 스페이스 크로즈를 하고 양쪽 3, 3번은 필요한 만큼
스페이스를 이렇게 레진으로 리게인 해가지고 유지장치로는 스프링 리테인으로 이렇게 치료를 마쳤습니다. 디본딩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캐나인이 가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 안테리어 가이던스로 해가지고 이 교합을 가이드를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전치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진시 2015년 9월 1일에 하악이 3전치고 치아가 딥 크레스트, 굉장히 깊은 그런 바이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상악을 후방 이동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막실라로 후방을 이동을 시키면서 치아들을 이동을 시키면서 딥바이트를 인트루시브 아치를 이용해서 뒤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치아가 이동이 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상악 인트루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전치의 미드라인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교정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학들이 미니스쿨을 이용해서 여러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술식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발치를 통해서도 3mm, 4mm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상악을 연세대학교 박영철 교수님 그 그룹에서 상악을 2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벽면이 티핑이 되죠. 그래서 라이트 레프트 4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레프트를 했을 때 빠딜리하게 이동을 시키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니스크루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저런 술식을 할 수 없게 되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서는 비발치로 1.5%만 비발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익스펜션, 스트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앵커하고 렌시 홀딩 앵커를 해가지고 치아를 후방 이동을 시키는 그런 액션이 되겠습니다. 하악은 립범퍼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체계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비발체 교정학회가 많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앵커가 편안해지죠. 그래가지고 상악을 뒤로 후방 이동을 시키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6번, 7번이 익스펜전 되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원하는 최소한도의 스트리핑만으로 락킹을 풀면서 이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후방을 이동을 시키면은 치아가 구치부가 익스펜전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20일에 장치를 하고 뒤로 밀었더니 한 7개월이 됐을 때 이와 같은 공간도 깨끗하게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7번 치아가 토 인대에는 메자린 로테이션이 되는 사이드를 기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방으로 치아를 이동이 되면은 치아들이 깨끗하게 배열이 되겠습니다. 전치부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치 케이스에 비해서 비발치인 경우에는 스테빌리티라든지 안전성에서 굉장히 선학들이 안전하다고 평가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6번을 웨이브 1.2로 저렇게 고정을 하고 나서 치아들이 망가지지 않게 6번, 7번이 같이 갈 수 있게 치아를 6번을 그냥 밀게 되면은 7번 치아가 루트가 버컬 쪽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버커 버전이 되는 헤드기어의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니스크루를 이용해가지고 치아가 도망을 못 가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012 리게처 와이어를 통해서 37 그러니까 37 루핑을 통해서 치아가 도망을 못 가게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7-7 엘라스틱으로 치아가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요즘에는 또 재밌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익스텐션에 7-3로 루핑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후방 이동이 되면서 치아들이 버커버진이 되지 않고 치아가 7번이 6, 7번이 똑바로 가는 그런 임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7번 치아가 6번하고 7번이 좋았다 그러는 경우에는 메쉬를 처음부터 사대를 해가지고 같이 통으로 후방을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트의 위치는 6번하고 7번 그런 그 중간 정도의 위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플레이트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D1본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보니 덴시티가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크니스라든지 덴시티 부분이 6mm 정도로 저널로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 뎁스는 6, 7mm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뮤코사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후방에 나살 크레스트부터 먼저 식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살 크레스트는 이 뼈 부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꼭 처음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파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식립 토크는 2.0 스크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50N이 넘어가면은 부러진다는 그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40N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0N 말고 핸드나 아니면 더 낮은 힘으로는 D1본이라서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식립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식립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은 40N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식립을 하면은 플레이트에 스크루가 고정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고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방에 하나가 고정이 되고 전방에 2개가 이렇게 고정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코티칼 스테빌리제이션은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체인을 통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그랑 플레이트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경우에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되면 잘 들어가고 퍼티를 통해서 위치를 잘 고정을 해서 저 위치를 잡은 대로 그대로 식립을 해주면은 그대로 아주 쉽게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립 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TC 오인트를 통해서 루브리켄트 역할을 하면서 식립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식립 후의 모습이고 이 상태에서 그냥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 스크루하고 플레이트 틈새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블루레진으로 저렇게 밀봉을 하면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티타늄 이 플레이트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임플란타이티스처럼 타이타늄에는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티타늄에
이게 오럴 하이진이 안 돼서 플러그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너무 힘에서 무버블하다는 경우에 계속 움직이고 그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클로렉스인 가그린이나 그 부분을 깨끗이 트리밍을 해주고 깨끗하게 밀봉을 해주면 슈퍼본드나 그런 걸로 깨끗하게 밀봉을 해주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이트의 초기, 이 팔레이트하고 이게 그 아치 라인의 기본 그 굴곡에 맞춰서 미리 프레밴딩이 되어 있어서 저런 지그를 완전히 고정을 해서 아주 쉽게 식립을 할 수 있습니다. 3D KP의 그런 장점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3D KP는 파라탈 뮤코사에 아주 최소만 펀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후방에는 후방에는 하나의 스크루가 들어가고 전방에는 2개의 스크루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4.5의 픽싱 링으로 2.0 10mm 스크루 3개의 스크루로 고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빗살무늬 양쪽 홈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의 높이라든지 이 와이어의 이 높이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치아의 무게중심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치아의 바딜리 무브먼트를 우리가 도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여타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니 스크루를 이용해서 전치를 인트루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구치를 인트루전 시킨다든지 하악수 구치를 디스탈라이제이션 아니면 거미스마일 케이스에서 전방 치아를 인트루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니 스크루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아를 여러 번 사용을 하는데 플레이트를 통해서는 쉽게 한 번만 가지고도 아주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받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크루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저거는 2차원적인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눌려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널을 보니까 미니 스크루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미니 스크루로 이렇게 멋지게 치료를 한 그런 케이스를 저널에 소개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이트의 미니 스크루를 하나만 하는 경우 이게 요인 컨트롤을 할 때 스크루를 식립을 했던 게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스크루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치아가 요인 컨트롤이라든지 바딜리 무브먼트 하는 때는 역학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구하라 선생님은 상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스크루를 이용해서 인시전을 통해서 고정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읽었던 그런 논문인데 여기서는 7번을 먼저 이동을 시키고 6, 7번을 2차로 그렇게 했던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악은 미니스크루를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를 박아서 저렇게 하악을 디스탈라이제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악 같은 경우는 디스탈라이제이션보다는 그냥 팁백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면이 눌리는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마무라 선생님께서 요런 스크루를 식립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헬리콥터 날개처럼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는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가 이렇게 눌리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기한이 돼서 아까 보신 그런 플레이트를 고안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가는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니스크루를 하나 더 심는 그런 효과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에 비해서는 토탈로 후방 이동시키는 그런 효과는 볼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런 플레이트도 강도가 약해서
캐파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치아, 오스돈티카 이펙트는 치아에 너무 과도한 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옵티멀 포스를 가하지만 오소페딕한 이펙트를 노리는 가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힘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거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중에 이렇게 이런 유사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도 미니스크루를 2개를 이용해서 6번을 이동을 시도를 했던 그런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팔레이트랑 그러니까 와이어랑 높이 차이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높이 차이로 인해서 임핀지 되는 저런 결과도를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6번이 바딜리하게 치아를 이동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이동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루징이 돼서 빠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여러 선학들이 여러 시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드플레이트 쪽에 3개의 와이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도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같은 그런 방법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같이 어느 선생님이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스크루를 2개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돼서 이렇게 잘 치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헤드기어를 대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탈 막실라리 디스탈라이제이션 아니면은 막실라를 후방 이동시키는 이 포스는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바이오메카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논문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 레드라인처럼 힘을 점점 인크리먼트 시키는 거죠. 3주 있다가 더 증가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3주 있다가 더 증가시키고, 3주 있다가 더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포스를 점점 이동을 시키면은 치아가 원하는 이동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과한 이 블루 라인처럼 헤비 포스가 가해졌을 때 언더마인 리접션, 이 앞에서는 하이알리네이션이 되겠지만은 하이알리네이션이 된 부위에서 멀어진 그 부분은 어느 부분부터는 옵티발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언더마인 리접션이 될 수 있게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케이스에서 파워 체인을 하고 교체를 안 해주고 좀 많이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큰 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워 체인을 이렇게 하시고 계속 좀 기다려주는 게 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단단한 파워 체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할 때 라이트하고 레프트 파워 체인을 한 번에 왔다 가기 때문에 더블 2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2를 3주 있다가 저 상태에서 유지를 시키고 3주 있다 오면은 파워 체인을 샀겠죠. 그 삭은 파워 체인을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더블 2를 더해줍니다. 그럼 더블 4가 되겠죠. 그리고 3주를 또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치아는 보시는 것처럼 바딜리하게 센터 오브 레지스턴트의 치아가 이동이 되면서 힘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3주 후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더블 2를 더해주면, 그러면은 3주, 6주, 9주를 파워체인을, 헤비한 파워체인을 그렇게 해주면은 센 힘이지만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고 6, 7번 치아들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트루전 디스탈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에는 이렇게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팔레이트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당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트루전과 디스탈라이제이션이 이제 같이 도모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구치부가 인트루전이 되고 하악치아가 익스트루전이 안 되면은 무턱인 경우에
오토 로테이션을 기대하는 그런 이펙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인트루전이 되는 경우는 맨디블이 오토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이펙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치부가 상하기 익스트루전 되고 인트루전이 되고 하악이 익스트루전 되는 것을 가능한 한 미니스크롤을 통해서 6, 7번 사이에 잡아주면은 무턱인 경우에 오토 로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보라 선생님의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또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 전까지는 거미스마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전치부 버티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악을 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논문에서는 발치를 안 하고 구치를 이동을 해서 후방 이동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케이스에서 무턱이, 보시는 것처럼 무턱이 이렇게 오토 로테이션 돼서 되살아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고, 이 논문에 힘입어서 저도 비슷한 거미스마일 케이스를 치료했고 헤드기어를 안 쓰고 그런 자그마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딥크레스트 거미스마일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보이는,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은 라이트에서 턱에서 소리도 나고 13세 9개월 된 딥크레스트 거미스마일 그런 케이스가 환자가 되겠습니다. 초진 시에 13세 4개월 된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얼굴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악에 3D KP와 웨이브 1.2 장치를 하고 상악을 뒤로 리트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체인을 교체를 안 하고 센 파워체인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걸 보이시죠? 3월달, 4월달, 5월달.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실 때마다 만약에 센 파워체인을 새 걸로 계속 교체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치아가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벽만 만들게 되겠죠. 강하게. 우리가 이게 방향성 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치료 방향에 대해서 보면서 치아들이 쭉쭉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7월달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치아가 라비오진이 돼가지고 쭉 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는 와이어에서 쭉 밀게 되면은 전치부가 라비오 버전 되는 그런 게 전치부가 이렇게 치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전치부 치축이 좋아졌으면은 렉트로 우리가 발치 케이스처럼 렉트를 하고 훅을 해가지고 앙메스 무브먼트를 해야지 전치부 사전치의 치축이 유지가 되면서 스페이스 크로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악 인트루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이 치료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이라죠. 보컬 쪽으로 약간 뻗은 그런 7번 치아를 안쪽으로 당겨오고 있습니다. 슈퍼본드로 이렇게 단단하게 밀봉이 된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상악이 인트루전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눌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거미스마일 케이스에서는 여러 술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치부가 인트루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뮤코스가 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오드 레이저를 통해서 진지백토미를 했습니다. 해주고 깨끗하게 힐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걸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좀 이 상악 같은 경우는 각화치연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한 일주일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플레이트를 식립한 이 흔적은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흔적도 없이 아주 매끈하게 힐링이 돼버리죠. 이제 초진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진시 모습이고 디번딩 후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악은 본딩도 하지 않고 상악만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는 헤드기어를 안 쓰고도 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1년 정도 리텐션 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캐나인 가이드도 그렇고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초진시 모습이고 치료 중간 해가지고 전치부에서 한번 전치부 모습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4월달, 5월달, 6월달 발레이트 쪽은 우리가 인트루전이 되면서 필요할 때 우리가 6번이 웨이브 1.2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트루시브 와이어를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가 힐링이 다이아스테마가 붙고 버티칼적으로 크로즈가 되면서 이렇게 깨끗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진지백터면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를 해서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논문상에서 베네슬레이드라는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이동한 이런 케이스 해가지고 이 케이스에서 6, 7번을 뒤로 이동을 시켜서 인비졸라인, 클리어 라인을 통해서 했던 이런 케이스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선생님들 클리어 라인이라든지 인비졸 라인만 가지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6, 7번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6, 7번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치료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깨끗이 된 이 보고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앵커 부분은 우리가 베네슬레이드 이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 더 훌륭한 케이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유한요소법이라든지 여러 발전적인 논문이 계속 진행이 되기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이 3D KP는 교정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헤드기어를 그 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안 쓴 지 한참 됐습니다. 뭐 플레이트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선생님들, 이게 뭔지 아시죠? 찰리와 초콜릿에 나오는 윌리 원커. 아버지가 치과 의사로서 멋지게 저렇게 하면,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푸티 타입의 층캡이 볼 수 있죠. 저도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점점 이런 익스트라 오랄 어플라이언스를 협조를 받기가 점점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환자의 협조는 최소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합이라고 하면 뭘까요? 얼굴이 예뻐지고 환자의 협조를 적게 하면서 캐나인 가이드가 되고 뭐 펑셔널하게 교합이 잘 맞는 그런 교합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가 더 베스트가 아니고 뭐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강의에서 언급된 3D KP와 시중의 다른 플레이트를 간략하게 핵심만 비교해 주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미니스크루를 통해서도 선생님들 교정을 많이 하시고
미니스크루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레이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플레이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소페딕한 이펙트라든지 토탈로 바딜리하게 치아를 이동시키는 그런 이펙트를 봐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다른 어떤 플레이트들은 모든 플레이트는 제가 3-7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시에 치아를 이동시키는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캐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플레이트하고 3D KP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표현하면은 같은 자동차지만은 이 캐파가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오소페딕하게 필요한 경우에 응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헤드기어하고 비교해서 3D KP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 저희 교실 선생님께서 좀 보내주신 그런 케이스처럼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병원에 있든지 제가 96년에 개업해 있는 그 당시만 해도 뭐 헤드기어를 써라 아니면 교정을 하는 게 아이들이 꿈이었죠. 근데 요즘은 뭐 공부하나 학원이나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잠자는데 헤드기어를 끼고 잠 편안하게 못 자면 공부하기도 힘들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헤드기어를 끼고 잘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이게 스켈레탈 크레스 2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헤드기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니스크루로 해가지고 안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3D KP는 헤드기어를 100% 대치를 100% 대치가 아니라 헤드기어를 넘어서 더 편안하게 환자의 협조가 없이 그런 아주 좋은 치료를 하는데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합치열기 소아 환자들의 적응 여부와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혼합치열기 같은 경우는 믹스드 덴티션 같은 경우 선생님들 뭐 당장 미니스크루도 할 수가 없죠. 그러고 본 자체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팔레이트라 그래도 기원본이 아니라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팔레이트에서 빠지면은 제가 이 플레이트를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했는데 소아에서 한 케이스, 2케이스 정도 심어서 스크루가 루징이 돼서 빼서 다른 위치로 뭐 한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치를 바꿔서 뭐 소중의 목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술식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자한테 꼭 필요한 오소페딕한 그런 그 술식을 하는데 술자가 미니스크루라든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재료가 아닌가, 옵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